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최근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미묘한 긴장감,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연준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준한테는 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최대 고용,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꽉 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종종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연준의 수장인 파월 의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지시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는 것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이 관세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관세 때문에 미국의 평범한 가정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 비용입니다. 물론 이건 전망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미국 전체 소비자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무려 19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사실상 모든 소비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를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백악관과 연준의 시각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평가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연준의 평가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인플레이션을 박살내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데이터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4월 이후 오히려 계속 올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죠. 물가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진 것뿐이지 실제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2020년 이후 거의 50%나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저런 말들은 잠시 접어두고요. 연준이 직접 발표한 공식 경제 전망치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연준은 올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거고 내년에는 성장세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네요. 일자리는 어떨까요?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살짝 올랐다가 내년에는 다시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전망인데요. 핵심은 연준이 올해와 내년 모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 거라고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PCE는 연준이 물가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다행히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목표까지는 갈 길이 좀 남았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개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지갑 사정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이 좀 내려서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먹는 음식이나 집값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는 냉정한 경제 데이터와 여러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춘 결과물이고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여러분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